이제는 지수가 유리수일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지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하려면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탐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부분에 이 스스로 확인하기를 보면 지수 자리에 유리수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산하던 그 과정을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을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나눗셈인 경우에 앞의 지수에서 뒤의 지수를 빼는 형태로 계산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3의 2분의 1제곱이 루트 3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만약 유리수 범위에서 계산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어떤 a라는 값은요, a를 한 번 반복 거듭 제곱한 것과 같습니다. 지수 자리에서 계산을 하다 보면 이 1은 어떤 n분의 1 곱하기 n 형태로도 쓸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얘는 자연수. 지수에서 곱셈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지수 법칙을 생각을 해본다면 뭔가 n분의 1제곱의 n제곱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필요할 겁니다. a의 n분의 1제곱의 n제곱은 a와 같아야 한다는 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여야 할 겁니다. 방정식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a의 n분의 1제곱은 뭔가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 중에 하나로 이 방정식 x의 n제곱은 a의 근은 복소수 범위에서는 n개의 근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의 근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a의 n제곱근.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싶은 것은 이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겁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우리도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한 부분이 이렇게 복소수 범위에서 실수 a의 n제곱근이 n개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우리는 실수인 것을 다루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교과서 13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제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13페이지에 있는 이 표가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이게 그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이 n이 홀수냐 짝수냐 그리고 a가 양수냐 영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각각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n제곱했을 때 a가 되는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n이 짝수인 경우입니다. 무언가를 짝수번 거듭 제곱해서 이 a의 값이 나오는 것을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우변의 식이 0보다 크냐, 0보다 같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그 가능한 경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짝수번 거듭 제곱해서 양수가 돼야 되는 결과라면 그 값은 양수인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음수인 것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실수 범위에서는. 만약 우변의 값이 0이라면 거듭 제곱해서 0이 나오는 수는 0만 존재하게 됩니다. 우변이 음수라면 짝수번 거듭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실수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상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랫줄에 해당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잘 관찰해보면 거듭 제곱하는 횟수가 짝수라면 어떤 실수를 거듭 제곱하든 음수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제약이 걸립니다. 만약 거듭 제곱하는 횟수가 홀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변의 값이 양수가 됐든 0이든 음수가 되든 간에 반드시 하나의 실근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표를 확인해 보면 n이 홀수인 경우에는 표에 적힌 각각의 값들이 반드시 하나씩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요.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우변의 값이 0보다 큰 경우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루트 기호를 활용해서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양의 실근을 n제곱근 a로, 자, 음의 실근을 n제곱근 a 앞에 음수를 붙인 형태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n이 짝수인 경우에 우변의 값이 양수라면, 자, 그때는 n제곱근 a와 마이너스 n제곱근 a 두 개의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이 홀수인 경우를 확인했을 때는 반드시 한 개의 실근만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기호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생겨나는 이 한 개의 실근을 모두 다 n제곱근 a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면화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부호를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만약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찾을 때 n이 짝수라면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n제곱근 a와 마이너스 n제곱근 a는 각각 양수와 음수가 됩니다. 자, n이 홀수인 경우를 가정했을 때는 홀수번 거듭제곱했을 때는 거듭제곱하는 수의 부호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 n제곱근 a가 양수인 경우에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음수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n제곱근 a라는 같은 기호를 쓰고 있음에도 n의 값이 거듭제곱하는 횟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문제를 해결할 때 주의해야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n제곱근 a가 그때그때 다른 부호를 갖는 것보다는 같은 부호를 가지는 게 훨씬 합리적인 얘기가 되겠죠. n제곱근 a가 동일하게 양의 부호를 의미를 가질 수 있는 a가 양수인 경우로 제한해서, 자, a의 n분의 1제곱이 바로 n번 거듭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라고 정의를 하면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다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자, 부호에 대한 오류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a가 양수인 경우로 제한을 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